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운동권 권력자들, 운동권 지금 권력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권력자들이죠. 그렇게 불리우죠.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에 말이죠. 아주 멋들어진 사설이 나왔습니다. 운동권 권력자들이 미국 없는 한국 무엇인지 돌아보기나 하나 이런 반문인데, 이번에 그 세계 무역기구 있지 않습니까? 무역기구 그 WTO가 그 차기 사무총장 투표에서 한국의 유명희 후보보다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28일 외신들은 나이지리아 후보가 100여 표, 한국 후보가 60여 표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원국 전체 동의로 사무총장을 뽑는 WTO 관례상 1, 2위 표차가 이 정도 벌어진다면 2위 후보가 사퇴하는 게 원래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유명희 씨가 물러나야 되는 바로 이거죠. 이거는 국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말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세계무역기구 차기 사무총장 투표입니다. 그런데 회원국 전체 동의로 사무총장을 뽑는 이 WTO 관례상 1, 2위 표차가 이 정도면 2위가 원래 물러선다는 건데, 일반적인데, 그런데 투표 직후에 미국이 우리 동맹국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후보를 지지한다 하는 성명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미국을 무시 못하잖아요. 세계의 힘인데. 아니 60여 표, 벌써 100대 60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로 그냥 따돌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나이지리아 후보를 사실상 비토하면서 한국은 막판 반전을 기대하게 된 겁니다. 중국과 유럽이 나이지리아를 밀었는데, 중국은 아프리카와 경제적으로, 유럽은 역사 정치적으로 관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무역전쟁, 무역분쟁 판결권을 가진 WTO에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아주 유엔보다 더할 정도로 이렇게 세력을 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산하기구 15곳 중에 식량농업기구 등 4곳의 수장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총장도 중국 지원으로 뽑힌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WHO도 코로나 창궐 진원지가 중국인데도 노골적으로 중국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WHO도 코로나 창궐의 그 진원지가 중국인데 소위 우한 코로나 아닙니까? 그런데 노골적으로 중국을 감싸고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무총장 좀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중국이 바로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지금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중국 사랑, 중국 중국이 이렇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밀지 않는 중국을 갖다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이 나라 집권자들에게 질문합니다. WTO가 지금 왜 대한민국하고 유명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밀고 한국을 배척을 합니까? 일본도 배척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배척을 했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고, 중국은 왜 배척합니까? 근데 중국 배척하는데 왜 말 한마디, 끽소리 한마디도 못합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WTO 중국은 형제 같은 우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중국은 왜 대한민국을 밀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이지리아를 미느냐. 항의도 한 번도 못하는데 미국은 스스로 한국 지지를 한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국익도 문제지만 동맹의 문제도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중국도 밀리지 않으려고 지금 바둥거릴 겁니다. WTO 총장 선거가
미중 지금 대리전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문 정부가 사드 산불로 안보 주권까지 양보해가면서 중국의 비애를 살살 맞춰보고 그 참 눈꼴 시려울 정도로 정말 중국에 막 그냥 쪼아리고들 다들 그러는 느낌을 이렇게 받았는데 국민들이 참 식상을 한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또 예를 들어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큰 산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비하하고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권의 운동권 실력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말이죠. 미국과 각을 세워나가면서 그런데 중국은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가차없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유엔 감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도 중국 후보에게 밀려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낙선한 거 기억 안 하시죠? 못하죠?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할 겁니다. 왜? 집권자들이 그렇게 나약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멀리하고 중국 가면 뭐가 떨어집니까? 문정부는 우방국이었던 일본을 적대국으로 만들고 일본은 이번에 한국 후보 낙선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에서 한국을 반대합니다. 문정부가 21세기에 죽창가를 부르고 토착 외국 공격을 해대니 이게 어디 21세기에 10몇 세기에나 나올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일본 기업 재산을 갖다 압류해놓고 팔지도 안 팔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이용한 것 외에는 국익 단 하나라도 얻은 게 있습니까? 선거 때 그냥 반일 해가지고 그냥 표도 얻고 할 수 있지만 국익에 국가 이익에 국민에게 뭐가 남아 떨어졌습니까? 유명히 지지를 호소했지만 60여 개국 한국에 표를 줬습니다. 60여 개국만 표를 줬습니다. 100여 국은 나이지리아에 줬습니다. 패권국인 미국의 지지가 없었으면 WTO 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도 자국 이익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자국 이익 플러스 동맹이니까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없는 한국이 뭡니까? 한번 여기 집권 세력에게 묻습니다. 미국이 없는 한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이것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냉엄한 현실, 국제사회 그건 냉엄한 현실. 1980년대 운동권 수준의 그 유치한 발상으로 어떻게 지금 2020년대 시대, 이 국제화 시대, 이 엄청난 시대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웃습니다. 국민들 수준이요. 집권 세력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낍니다. 자, WTO. 자, 100대 60인데 미국이 또 나서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돼야 된다. 네. 그런데 중국을 형제국이니 뭐니 대도 안 하는 소리, 그들은 우리를 형제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속국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리 군사주권을 갖다가 산불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들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비록 지금 어두운 암흑의 시대고 광풍이 부는 시대라 할지라도 태양은 반드시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